자, 이번 시간은 도시 공간 구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론을 한번 볼게요. 시장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강의잖아요. 기초강의인데, 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초단기로 우리가 합격하자. 어떻습니까? 암만 기초강의라 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가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저 말 믿으시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장론에서는 앞쪽으로 보시면은 다시 우리가 복습한 차원을 잠깐 본 다음에 도시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의 시장론 파트예요. 그럼 시장론은, 자, 주택 유량과 저량보다는 우리가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 분리가 나올 가능성이 99%입니다. 별표 3개 치십시오. 쉬었죠?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인 그 입문 과정에서는 나오는 부분을 팝니다. 그 다음 효율적 시장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2회 때 만약에 두 문제를 적용한다면 이 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부동산 입지론입니다. 입지론은 물론 공업 입지론이 가끔 가다가 나오긴 해요. 근데 공업 입지론은 10년에 한 번씩 뜰까 말까입니다. 자, 그러면 상업 입지론부터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그럼 상업 입지론의 중심지론과 중력 모형, 특히 이 중력 모형에서 레일리, 컨버스, 허프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또 푸는 방식을 우리 기본서에 가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입니다. 지대. 지대도 20페이지 별표 3개짜리죠. 그 지대로는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인데 얘도 무조건 한 문제 배정돼요. 그래서 리카도, 마르크스, 튜네까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론에서 볼 게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이거든요. 여기도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실 내용이 도시공간 구조이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대론하고 같이 합쳐서 한 문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비중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죠. 튜넨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튜넨. 자, 1826년이라는 우리가 연도가 1900년보다 그 전이었죠. 그럼 튜넨은 농업입지론을 전개합니다. 농업입지론. 자, 그렇다 보니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집약적인 농업과 조방적인 농업이 있다. 그럼 앞서서 집약적인 것은 지대가 높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 나갈수록 지대는 적어지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갈수록 수송비가 높다는 거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도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버제스예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여기가 이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제 됐죠. 1800년도에 농업입지론에서 이 도시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버제스라는 학자가, 자,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도시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나와요.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생명이 없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취급해서 그 현상을 분석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이론이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가정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친입, 경쟁, 천의의 논리로 갑니다. 자, 친입, 경쟁, 천의의 논리로 이제 주장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림이 나올 거지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 본다면 안쪽이 중심 업무지고요.
우리가 CBD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서울로 친다면 시청입니다. 시청은 시청만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 사무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튀넨에서 따왔기 때문에 안쪽은 지대도 높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도 양호하고요. 인구 밀도도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에다 몰려요. 그러면 굉장히 포화 상태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자, 그러다 보니 점이지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천이, 자, 천이라는 건 옮길 천자죠. 옮길 천자여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또 요즘 점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럼 안쪽은 공장이 있고요. 여기서 저소득층들이, 빈민들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자촌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그 환경이 열악하죠.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공장지대도 아니고 주거지대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게 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는 저소득층이 살겠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가 외곽에 나와 있고요.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가 발생합니다. 통근자지대라는 거는, 자,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를 외곽에 나갈 수밖에 없죠. 위성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암기 기법은 중심지역, 그 다음에 자, 이걸 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전이, 그 다음에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렇게 좀 암기할게요. 자, 편법 하나만 쓰겠습니다. 여기서 중전이라는 건 주상이 와이프예요. 학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학자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론이 버겁다, 버제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쪽일수록 환경이 안 좋다 보다 보니까 자,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질적 모형이다. 자,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럼 버제스는 시카고의 시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거주지 분화의 사회적 공간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래서 거주자의 공간 분화 과정을, 자, 침입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천일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경쟁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더라. 자, 그럼 동심원은 튀넨의 농촌 토지형 구조를 도시 토지형으로 적용했죠. 반대로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자, 도시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저보성 지대 인구 밀도는 높아지죠. 그러면서 범죄, 빈곤, 질병도 도시 문제가 증가되더라. 자, 동심원 인원은 저소득층들이 이 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들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시인가 적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전 저고통으로 암기하시고요. 자, 점이지대는 CBD를 둘러싸고 있는 불량한 주거지대를 말한다. 점이지대의 내측에는 경공업지대, 그다음 외측은 불량주거지로 입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튀넨의 이론은 얘가 있을 때는 농촌 토지가 교통이 발달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마차 시대니까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죠. 그래서 이걸 따라오다 보니 버제스도 각 방향마다 교통이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1939년 호이트는 145개 도시를 연구하면서 자, 이 선형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선자가 부채선자입니다. 부채선자. 그래서 이 버제스 이론을 좀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CBD가 있으면요, 중심 업무 지구가 있으면 자, 이렇게 고소득층이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교통축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소득층은 반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부채선자라는 요게 교통축이 되겠고요. 교통축이 되고 교통망. 그럼 고소득층들은 자, 교통이 좋은 곳에 입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까이 입지하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지대가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통에 대한 것과 이 도시가 소득과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선형 이론입니다. 호이트는 유사한 계층끼리 거주 지역이 선형으로 형성된다.
호이트의 성향은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토지를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도층이 교통망에 따라서 뻗어나가더라. 그럼 도시로부터 교통축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 그럼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해서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하더라. 자, 그러면 호이트는 주택가격이 지불 능력이 도시 주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 거주하는 고주택이 도심 지역의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교통노선에 가까이 입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중급은 고급 주택 인근에 입지하죠. 저급은 고급 주택 지역 반대 입지하고요.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층은 보안적으로 근접적이 입지한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다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심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어떻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해리스하고 울만입니다. 다핵심 이론을 주장해요. 핵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중심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6.25 사변 나고 나서 서울에 이 종로에 하신백화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핵이에요. 단핵. 핵이 하나다. 도시가 하나다. 그러면서 소도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래된 도시를 주장하게 된 거죠. 오래된 도시. 그런데 얘는 다핵입니다. 핵이 여러 개 있어서 다핵을 얘기하는 거죠.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신도시가 나타나더라. 얘기죠.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를 얘기하고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해리스 울만은 단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죠. 특히 중요한 거는 버제스 호이트 다핵심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해리스 울만. 자, 그러면 해리스와 울만은 버제스와 호이트를 완전히 비판한 게 아니라 보완한 제도입니다. 보완한 그 이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유사업종끼리는 직접 지향. 자, 이게 뭐냐면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은 뭉쳐 있어야지만 중요합니다. 같이 존재하는 게 양립이에요. 근데 이종 활동은 뭐냐면, 자, 우리가 충돌이 발생하는 주택과 공장은 분산 입지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입지적 비양립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물이 필요한 공장은 물 근처에, 수송비가 중요한 공장은 도로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경제지대의 지불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인지 암기하시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편법을 먼저 이용한다면 얘네들은 단핵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한 명이 나오면 단핵을 찍으세요. 근데 해리스와 울만은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다핵이다. 이렇게 하면 암기 기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사활동입니다. 같은 업종이에요.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 업종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업종은 동종이라고 해요. 동종. 그러면 얘네들은 집적입니다. 모여 있는 게 중요해요. 집중. 자, 입지적 양립이라는 거는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종은 다른 업종이에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주택과 공장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종에 대한 다른 업종은 흩어져야 됩니다. 분산이 났다는 거죠. 분산. 그래서 같이 존재할 수 없으니 입지적 비양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좀 편법을 좀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는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쉬워하는 코너로 편법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야매라고 하죠, 소위. 자, 그럼 어떻게 가느냐? 자, 버제스나 동심원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생태학적과 친익 경쟁 천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나오면 버제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그 버스 안에 조금 불량한 사람이 침을 뱉어요. 코로나인데 침쟁이.
그죠? 이렇게. 자, 중전 저고통이죠. 중심 다음에 점이가 오기 때문에 점이는 혼재된 거기 때문에 점이는 중심지와 저도 사이에 있다는 거고요. 자, 도덕층들은 자,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적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합니다. 그럼 안쪽은 지대, 접근성, 인구 밀도는 높고요. 빈곤, 질병, 도시 문제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에요. 자, 호이트는 무조건 선형입니다. 이 선자가 부채 선자거든요. 그 부채 들고 호이트 암기해보세요. 자, 그럼 교통축에 따라서 가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요 모양이 쐐기형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쐐기가 쌍시옷이 들어가니까 선형밖에 없죠. 동심원, 선형 다 핵심에서는 얘밖에 없으니 얘를 좀 보시고요. 자, 고소득층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소득층들이 교통축과 가까이 입지한다는 걸 키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니 소득도 이 도시 공간과 연결이 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제스 하나, 호이트 하나 나오면 단액인데 해수를만은 다액이에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있기 때문에 자, 동종업종, 자, 같은 업종,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들은 뭉쳐 있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같이 종리하니까 입지적 양립이고, 자, 어떻습니까? 이종활동, 다른 업종들은 서로 주택과 공장은 충돌이 돼요. 그 분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 양립이라는 자체는 안 나오고 비양립이 나왔기 때문에 비양립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해오십시오.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너 똥집이 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 똥집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우리 암기 기법을 썼어요. 제가 지도론에서는 조금 리카도는 비옥도만 썼는데 왜냐면 사람에 대한 학자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특히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대 이론에서 튜넨의 이론이 버제스에 영향을 주면서 호이트 다핵심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십니다. 자, 그래서 시장론 파트는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론은 주택시장의 여가과정, 효율적 시장, 이게 이제 기출문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32회 때도 이 두 파트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예전에 이쪽을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 같아요, 출시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입지 파트론으로 간다면 물론 튜넨의 농업 입지, 그 다음에 공업, 상업 입지가 있는데 자, 상업차, 3차 산업으로 흐르잖아요. 상업 입지론이 가장 유력합니다. 공업 입지론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 좀 뺐습니다. 그래서 상업 입지론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중심지 크리스탈러 이론이 나오면 중력 모형의 레일리, 허프, 컨버스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냐 아니면 중력 모형이냐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지대라는 건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가 있다. 비옥도를 강조하는 리카도는 고전압파면서 우리가 비옥도 하면 자, 리카도 차에 그 다음에 소유권 하면 마르크스 절대, 튜넨은 위치대에 대한 수성비를 강조했더라. 그래서 튜넨이라는 학자가 버제스에 영을 주고 버제스가 또 이제 선형이 또 다핵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정책 파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배우실 내용은 정책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정책 파트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